피츠제럴드의 생애와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단편 작가로 1920년대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덧없는 젊음, 부와 성공에 대한 갈망, 상실감과 환멸 등을 주제로 다루며 미국 사회의 변화와 모순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으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하여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군에 입대했으며 이때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젤다 세이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젤다와 결혼하여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이 시기는 그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0년 첫 소설 낙원의 2편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위대한 개츠비, 아름답고 저주받은 사람들 등을 발표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생활과 알코올 중독, 젤다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193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창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1937년 할리우드로 이주하여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지만 건강 악화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940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미국, 이른바 재즈 시대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도덕적 공허함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했거나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돈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제이 개츠비가 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개츠비는 과거 연인이었던 데이지 뷰캐넌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이미 톰 뷰캐넌과 결혼한 상태이며 개츠비의 꿈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개츠비의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은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그 안에 내재된 욕망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톰 뷰캐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상류층 인물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적인 시각과 오만한 태도로 가득 차 있으며 아내 데이지를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톰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결국 개츠비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인물입니다. 닉 캐러웨이는 소설의 화자이자 개츠비의 이웃입니다. 그는 개츠비와 톰 뷰캐넌, 데이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닉은 개츠비의 순수한 꿈과 열정에 공감하면서도 그 꿈이 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소설 속 제위 계곡은 1920년대 미국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쓰레기와 재로 뒤덮인 황폐한 땅으로 물질적인 풍요 뒤에 가려진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제위 계곡에서 벌어지는 머틀 윌슨의 죽음은 개츠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며 소설 전체에 짙은 어둠을 들이웁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와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두 작품 모두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정신적 황폐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반영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욕망과 사랑, 꿈과 좌절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화려한 문체와 섬세한 심리 묘사, 탄탄한 구성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꿈을 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 가치, 행동, 사고, 역사, 문화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윤리, 정치, 예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인문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중세,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문학은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소설, 시,
희곡 등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의미, 가치, 윤리, 진리 등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언어의 구조와 기능, 역사, 사회적 의미 등을 연구하여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인간성 상실, 가치관 혼란,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되새기게 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